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0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두 사람이 유리해졌고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호재가 생겼는데도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않고 윤석열과 싸우니까 드디어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 총질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적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아주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생 능력 그리고 회복 능력을 의심케 하는 사태입니다. 우선 이 조사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보수 중도 쪽에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에 의해서 중도가 보수가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안철수를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니까 드디어 여론조사에 그가 원하는 바대로 된 겁니다. 이게 과연 회복 가능한 정도냐, 회복 불가능한 정도냐가 문제인데 지금 수치로 봐서는 이것은 회복 가능합니다. 첫째, 국민의힘이 이준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벼랑에 섰다. 국민의힘 믿을 수 없다. 라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골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파와 주한미군 유지파의 대결로 갈 것인데 이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까지 포함한 이 대통령 후보감에 속한 사람들이 이 체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코로나 가지고만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게 저쪽 지지층에는 잘 먹혀들지가 않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체제 문제, 자유냐, 포감이냐의 선택, 김정은이냐, 대한민국이냐의 선택, 주한미군 철수파냐, 주한미군 유지파냐의 선택이라는 점을 호소를 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도록 하지 않으면은 다 잡아 놓았던 새를 놓아주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번 조사는 8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다시 40%까지 올랐답니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히려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1, 무당청 24. 그리고 가상 대결이 아주 이거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34, 이재명 46입니다. 코로나 대처를 언론은 보면은 코로나 대처를 못한다고 매일 비판을 하는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업적을 코로나 대처에 잡고 있습니다. 32%나 됩니다. 두 번째가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가 15%입니다. 자, 이 객관적인 사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요. 지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코로나 계엄령 상태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아주 굴종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못하고 있다가 50%를 항상 오가고 하는데 40대 59도인데요. 이 못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코로나 대처를 못하고 있다. 22. 그리고 부동산 정책 21% 잘못하고 있다. 21%.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 부족 9%. 북한 관계 잘못 다루고 있다. 7%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쪽은 코로나 사태 잘못하고 있다. 한쪽은 잘하고 있다.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한쪽에서는 서쪽에서 떠오른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동쪽으로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외교를 망쳐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은커녕 북핵 증강시켜 놓았는데도 외교 잘한다는 사람과 외교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분열 중에서 가장 최악의 분열입니다. 이런 걸 사실의 분열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법이, 과학이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3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들어서서 사실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과학을 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 그것은 문재인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다. 법이 뭐냐? 문재인이 정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법이다. 과학은 뭐냐? 문재인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게 과학이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 반과학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게 과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거죠. 이 자기 정치 지도자, 즉 대권 후보감에 대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재명 40, 윤석열 29, 이낙연 24, 최재형 17. 두드러지는 것은 이재명이 올라가고 윤석열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0, 29.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상 대결인데 윤석열 34%, 이재명 46%입니다. 12%포인트의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선 이재명의 현재로서는 확실한 우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대승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여론은 전국 여론을 선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 46, 윤석열 36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 쪽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51%, 윤석열 32. 인천 경기를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기도지사답게 압도적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윤석열 37, 이재명 44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도는 예상대로 윤석열 8, 이재명 62, 대구, 경북, 윤석열 47, 이재명 32, 부산, 울산, 경남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42, 이재명 37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가 반문재인으로 돌았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갔습니다. 18, 29세 사이 보면은 윤석열 28, 이재명 40입니다. 30대는 윤석열 33, 이재명 44%, 40대는 윤석열 23, 이재명 57로 압도적입니다. 경상도에서도 이재명 지지가 상당히 높고 40대 지지는 더 확고해졌고 2030도 이재명으로 돌고 있다. 50대도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32대 57입니다. 60대 이상에서만 윤석열 48, 이재명 35%입니다. 윤석열, 이낙연 대결은 어떻게 되느냐, 가상 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36대 36입니다.
이것은 이 조사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사람들이 이낙연을 찍을 것이냐 이재명을 찍을 것이냐의 기준은 누가 본선에서 이길 것이냐를 기준으로 할 텐데, 여기 보면은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지난 한 달 사이에 민주당은 치열하게 이재명, 이낙연 경쟁 구도로 가고 있고, 이게 경선을 잘한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한쪽 일방적으로 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 당대표가 끼어들어가서 계속 윤석열 공격하고, 그 다음에 경선 버스가 8월에 출발한다 해놓고 그 경선 버스를 제대로 출범시키지도 못하고 선거 관리 체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한 달을 허송했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 속출했습니다. 드루킹 선거 부정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정경심 2심 징역 4년, 이번에 아프간 사태, 그리고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통제법 추진 등등 하나하나가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건데, 이 대여 투쟁을 해야 될 이준석이 윤석열, 안철수 공격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을 짜증나게 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이준석이, 그것은 결국 민주당 도와주자는 거죠. 지금 정권 교체론이 이 정도로 올라오게 된 것은 딱 두 사람 덕분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그런데 이준석이 아마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사상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당 대통령 후보를 자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희한한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티각태각할 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해결될지, 과연 경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야당은 불리한 싸움을 합니다. 불리한 싸움을 할 때는 보통은 뭉칩니다. 불리해지면, 위기를 맞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뭉치게 되어 있는데, 불리한 가운데서도 내부 총질을 해대는 이런 당대표를 그냥 가만 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 당원들, 지금 주로 지적하는 게 코로나 문제와 기본소득 등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 문제가 결국 대한민국의 재정을 거들내는 것은 틀림없는데, 국민들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면 결국 이재명 선거운동 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따져야 되죠. 재정 파탄 이전에 안보가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안보 문제를 어떻게 실감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을 하나 아프간 사태가 던져주었습니다. 아프간 사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공작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아프간으로 만들고 서울을 카불로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모든 대북 정책의 귀결점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걸 평화로 위장할 뿐입니다. 종전선언 하자고 합니다. 종전선언 한 다음이 뭡니까? 종전선언 했으니까 주한미군 왜 있느냐? 한미동맹 해체하자. 이쪽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아프간이 무너진 게 왜 무너졌습니까? 작년에
트럼프 탈레반 사이에 평화협정 맺었잖아요. 그 평화협정에 미군 철수가 포함되니까 결국 무너진 겁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는 것은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은 표가 달아나니까 평화, 종전이라는 말로 위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못하게 하자는데 사실상 김정은, 문재인 세력이 합세한 것 아닙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은 훈련받지 않는 군대는 실전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게 뻔한데도 이런 논리로서, 이런 설명으로서 국민들에게 과연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베네수엘라로 가기 전에 아프간으로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조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핵무장한 정권에 굴종하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결합이 되면은 경제가 50배 잘 살아도 F-35 스텔스기를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프간 사태가 눈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군이 장기 주둔한 세 나라, 한국, 일본, 독일은 발전했습니다. 미군이 조기 철수한 두 나라, 월남, 아프간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망할 뻔했습니다.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고 1년 뒤에 남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딱 세계사의 원칙입니다. 미군 장기 주둔 국가 발전, 미군 철수 망국,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아프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정신 차리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는 소원 성취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을 공격을 해가지고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축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